정부에서 작정하고 밀어주네요. 모빌리티 혁신 당장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주경야도 구독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식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경야독입니다. 자, 자동차의 동력 변화와 더불어서 이 시장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빌리티로의 전환인데요. 이 모빌리티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거나 기여하는 서비스,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자, 현재 테슬라, 현대차 등 대형 자동차 국적들이 대규모 모빌리티 투자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 판매로도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이 운행거리에 따른 로열티, 업데이트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나 한번 개발을 해놓으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추가로 업데이트할 때 빼고는 제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자동차와는 다르게 또 계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죠. 즉 이제 제조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가 자동차 자체의 디자인이나 품질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죽하면 자동차가 이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서 곧 움직이는 사무실이 될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아예 정부에서 대놓고 밀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잠깐 이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연말 택시 대란 자율차로 해결한다 민간 사업 날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19일부터 적수, 혁신 역량 펼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바로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 이 모빌리티 혁신 그리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19일, 바로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 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재정 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이끌 법 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이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으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셔틀 및 택시, 로봇 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제 민간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게 정말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는 최대 4년, 2+2간 실증을 지원하고요. 사업비, 보험료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어느 정도 풀어주는 건지 가늠이 안 가실 텐데요. 무인 택시가 될 수 있고요. 여객과 화물을 자율차로 함께 하겠다 하면 그런 것들이 아직 제도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청하면 해볼 수 있게끔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도 특례는 있었지만 이 해소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다양한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나 이전에도 정부가 25년도에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UAM 상용화, 그리고 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 개방을 목표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 모빌리티 관련주들은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스타트가 우리나라가 되면은 정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래, 모빌리티는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하고 나라에서도 밀어주는구나.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막상 검색을 막 딱 해보면 자율주행도 모빌리티 관련주다. 도심항공교통, UAM 관련주도 모빌리티 관련주다.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다 모빌리티 관련주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뭘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자율주행에서도 도심항공교통에서도 자동차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동반 수혜주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심 항공 교통에서도 쓰이면서 자율주행에도 쓰이면서 성장성 또한 좋은 게 도대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바로 카메라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는 우리가 적어도 뭐 한 개, 많게는 두세 개까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다들 들어가 있죠. 예전에는 카메라 모듈이 한두 개만 들어갔는데 계속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은 뭐 세네 개, 많게는 대여섯 개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왜냐면은 스마트폰도 이제 너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게 기존 거에서 뭐 디자인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카메라 사양을 높이는 정도다 보니까 이 카메라의 치중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데요.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보다 훨씬 더 고성능이고 더 비싸죠. 자, 그리고 사방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면은 카메라 관련주는 자연스럽게 정말 몇 배로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죠. UAM 도심항공 교통에서도 필수고요. 그리고 드론에서도 필수입니다. 아까 이제 드론 배달 잠깐 나왔는데 특히나 뭐 드론 배달이 정말 시작되게 되면은 드론 수요도 폭주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드론에 붙여야 되는 카메라 모듈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카메라 관련주들은 정말로 모빌리티의 찐 수혜를 온전히 받는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 검색을 좀 해보시면요. 다른 모빌리티 관련주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것 또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지금 딱 이런 내용이 시장에 오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진 않을 수 있어도 정말로 실적주 장세가 나오고 실수혜주 장세가 나올 때는 이런 종목이 크게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로는 MC넥스, 파트론, LG이노텍, 삼성전기, 해성옵틱스, 옵트론텍, 자화전자, 캠시스, 동훈아나텍 있고요. 그리고 세코닉스, 파워로직스,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자, 관련주가 좀 많은데 제가 그래도 그 수많은 모빌리티 관련주 내에서 어떤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은 카메라 관련주가 저점에 있고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다 말씀드린 만큼 이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많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카메라 관련주 내에서 가장 큰 수혜가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 브리핑을 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정부에서 작정하고 밀어주는 모빌리티 혁신, 당장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브리핑 드렸는데요.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하트 한 번씩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트 댓글 달아주신 만큼 저는 더 힘내서 다음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